이제 혹자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많이 빠지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NC소프트의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와서 팔기에는 사실 좀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8월 30일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좀 이것저것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점심경이에요. 점심경인데, 지금 오늘장 흐름을 보시면 지금은 좀 지수가 좀 반등을 했는데, 자,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놓고 보시면, 자, 여기 이제 5분봉인데요. 오늘 아침에 시작을 했을 때는 지수가 좀 갭상승을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안도감이 이제 시장의 초반에 반영이 됐는데,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잠깐 마이너스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11시경에. 그리고 살짝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지수가 점심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지수 먼저 시황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3110포인트가 기본 반등 첫 번째 자리, 그리고 3140포인트가 두 번째 자리 라는 얘기를 아마 지난주 월요일날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다른 여러 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많이 이제 드렸었는데, 317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마지막 목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지수가 한번 큰 폭의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반등을 하는 과정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기본적으로 반등을 하고 다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반등을 하고 자리를 잡고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인데, 일단 저는 지금 시점은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현재 구간은 당장은 치고 올라가기 좀 버겁다. 즉, 지금 당장은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역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순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등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천천히 하고 있어요. 전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하락을 할 때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순매도를 출회를 시키면서 지수를 급락을 시켰는데, 이 이후에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V자 반등의 영역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의 수급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의 수급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2000계약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갭상승을 출발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환매수를 하고자 하면은 이런 식의 흐름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살짝 매도를 해서 지수를 상승폭을 좀 누그러뜨리고 다시 환매수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일자별로도 보시면 금일 2000계약 매도 중인데, 전 거래일 이제 금요일날 3000계약 매수했고요. 목요일, 수요일 소폭 매도가 있었고요. 그 전에 조금씩 매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매도가 있었어요. 하루에 10,000개, 15,000개, 6,000개, 7,900개 이런 단위의 이제 매도가 있었는데,
그 이에 반등할 때 이제 환매수를 할 때 보면 1000개, 2000개, 4000개, 1900개, 3000개, 심지어 중간중간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에 3000개, 오늘은 또 매도. 그러니까 환매수 속도가 가파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지수가 어느 정도 갇혀있는 흐름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갇혀있는 흐름의 이제 포인트는 3110은 이제 기본 반등 자리니까 이 박스권 파동 내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고요. 3170은 돌파를 해줘야 될 자리고요. 중심값은 3140입니다. 지금 오늘 지수가요 3145.13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 이 중심값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침에만 해도 3164포인트로 장 초반에 말씀드린 3170포인트에 거의 근접한 가격이죠. 예, 그 정도 가격으로 고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오전에, 금일 오전에 기대치는 굉장히 높으셨을 수는 있는데 잠시 잠깐 마이너스까지 보여주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하락을 하기 위한 어떤 눌림이라기보다는요, 갭이 과대했고 지금 과정 자체가 박스를 유도하면서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매도한 부분들을 환매수를 천천히 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걸 원치는 않아요. 지금 수급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잠깐 또 눌리는 현상은 나오지만 지수가 또 어떤 3140 중심값 이하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8월달에, 우리나라 8월달에 이 하락과 반등 과정이 2019년 8월과 흡사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2019년 8월에 하락을 하고 박스를 치고 반등을 했던 이 과정과 저는 좀 흡사하게 현재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하락을 며칠 동안 했었냐면, 저 당시에 2019년 8월 하락시, 이때는 이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하락 10일, 박스 15일. 자, 10일이면 뭡니까? 2주죠. 일주일이 5거래일이니까, 그리고 15일이면 3주죠. 그리고 본격 V자 반등이 나왔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입을 하는, 이번의 하락은 어떠냐면, 이번 하락은 하락 11일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지금 박스가 하루 이틀 3, 4, 5, 6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파동은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하락했던 과정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수급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 당시에 박스를 쳤을 때도 외국인들 환매수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한 수급까지 현재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랑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한 9일 정도 남았다라는 얘기잖아요. 한 2주 정도 남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박스의 흐름이 짧으면 1주, 길면 2주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현재와 같은 흐름을 짧으면 1주, 길면 2주,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 상승. 근데 때마침 2주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순매도와 환매수, 이러한 파생 쪽에서의 수급이 해결이 돼요. 그러한 부분들과도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파동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은 잡고 있어요. 중심값은 3140, 지켜줘야 될 자리는 3110,
뚫어야 될 자리는 3170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박스권 하에서 이 3110단의 위치를 하느냐, 중심값에 위치를 하느냐, 상단에 위치하느냐는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황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이제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섹터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그러면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한국 BNC, 그리고 한국 파마, 뭐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밖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었을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는 이제 백신 관련주죠. 이런 거는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을 텐데, 실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뭐 양호한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때였을 거예요. 요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지수가 반등을 하면 내려올 것이고, 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좋은 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을 거고요. 실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더 하락하지 않고 버텨내고 있네요. 이 종목은 25만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다음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까지 현재 진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종목들 볼까요? 셀트리온 일주일 동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길게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살짝 머리를 든 수준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를 하고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은 살짝 머리를 든 수준이라는 거, 아직 가격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죠. 일주일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올랐죠. 하지만 주가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인 거죠. 셀트리온 그룹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형주에서는 하반기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근데 한국 BNC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BNC. 자, 한국 BNC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하네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자리는 아마 23일 이때 거예요. 이때였을 거고요. 이 종목은 이제 대만의 바이오텍과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내내 좀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파마 한번 봐볼까요? 한국 파마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주일 전이면 이날이네요. 일주일 전에 괜찮은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 다음날 상승 이후에 한번 눌렸다가 조금씩이지만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등락은 아직은 좀 있네요. 이 종목도 아직은 좀 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앞서 한국 BNC에 비하면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린 게 그 원료 쪽 종목으로 해서 이제 BC월드 제약, 이 나파모스타트 관련된 원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더 올라왔습니다. 더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살짝 지금 한 차례 더 상승 이후에 횡보를 좀 주고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한 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보합권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요할 수 있겠으나 이 종목 역시 2만원대가 깨지지가 않으면
추세가 이번에 좀 살아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예, 주가가 시세를 준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어떤 제가 보는 그러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시각이 백신에서 치료제로 바뀌는 초기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PC월드제약. 뭐 원료하면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 이제 셀로메드인데, 네, 셀로메드도 움직임이 일주일 동안 좋았네요. 이 종목 역시 계속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 25일날 상한가에 이제 장중에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한 차례 반등을 했는데 역시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제 기억에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일단 기억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추가로 한 종목 정도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인데, 바이오리더스 이 종목 역시 코로나 치료제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종목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영상을 찍다가 여러 종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치료제 종목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구용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코맥스라는 자체적인 경구용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가 10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업계의 기대가 좀 있고, 이와 이제 비슷한 시점의 즈음에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관심을 한번 추가로, 자, 오늘은 이제 추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리더스까지 관심 대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장의 흐름을 한번 보고 오늘장의 강한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난 한 주일간 가장 강했던 섹터들은, 지난 한 주간 강했던 섹터, 사실은 이제 환경에 방점이 찍혀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수소라든지 ESS라든지 탄소라든지 뭐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장은 건설, 철강 이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 뭐 어떤 신도시 계획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주요 대선 주자의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건설주 하면 이제 GS건설, 예, 금일시장 6.8% 정도 이렇게 6.9%네요. 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DLENC 뭐 이런 종목도 금일 예, 한 4.5% 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4.8% 이러네요. 현대건설 3.67%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건설주가 뭐 현대건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 8월달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건설주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주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건설주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건설 섹터의 장점,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거예요. 즉 멀티플이 싸다라는 건데, 그래서 모멘텀이 붙으면 시세가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 초에 대선 관련 모멘텀이 있죠. 따라서 정책 관련 모멘텀이 내년 초까지는 수시로 건설 섹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온기를 불어 넣어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섹터는 빠지면 사실 사두면 괜찮아요. 빠질 때마다 사두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뭐 내년 초까지 수시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내년 초까지 계속 올라간다, 이러한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번에도 7월달, 8월달에 좀 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좀 조정이 있었을 때, 주봉 단위에서 조정이 있었을 때는 한 번씩 건드려 볼 만하다는 거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주봉상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점까지 하락을 했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DLE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볼린저 하단까지도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있게 좀 주요 건설주들 내려온 자리, 지금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재발락하는 자리에서는 계속 내년 초까지는 관심권에 놓고 빠질 때마다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오늘 또 강한 지금 뭐 철강주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오늘 한 5% 정도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건설, 철강, 화학, 조선, 이러한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던 게 몇 달 전에 한번 있었어요. 이러한 유의 섹터들만 강세를 보였던 타이밍이 있었고, 그 이후에 IT, 2차전지 이러한 종목들만 또 움직이고 소외가 됐었죠. 소외가 됐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종목들이 결국 순환한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시클리컬 업종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 화학, 또 뭐가 있죠? 뭐 조선, 뭐 철강 이런 섹터들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싸고 시클리컬이라는 게 경기 민감주라는 거죠. 경기 회복 시 최대수혜다 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이 섹터들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건설주는 정책 모멘텀까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싸고 어떤 중장기적인 그 섹터 고유만의 모멘텀은 좀 결여되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또 시기적인 타이밍에서는 경기가 회복을 했을 때는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사이클이 돌아올 수가 있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섹터들은 전략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전략, 제가 앞서 건설주를 말씀드렸을 때와 똑같아요.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는 지속적으로 회사가 영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따라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싸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가격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논리가 들어가는 섹터는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빠질 때 주요 기술적 자리에서 담아둔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뭐 건설이나 철강이나 뭐 이러한 또 섹터가 속해 있는 전반적인 시클리컬 업종, 사실 뭐 화학 이런 거, 조선 이런 거 들고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러한 분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빠질 때 담아야 된다. 빠질 때. 그래서 올라올 때 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시클리컬에서 탑픽 섹터를 굳이 꼽자면 저는 건설을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책이란 다른 섹터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이제 지수가 뭐 아직은 자리를 완벽하게 잡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죠? 지수가 밀리지는 않고 행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지난 금요일만 봐도 3110, 제가 제시했던 박스 하단에서는 강력한 또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오늘처럼 갭 상승이 되면서 3170에 다가서자 다시 한번 또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하지만 어떻죠? 이 앞선 하락 파동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앞선 내려올 때와는 지금 파동은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을 거라는 겁니다. 자리를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일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NC소프트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또 혹여는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죠. 요런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NC소프트부터 해서 이제 게임주잖아요.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자, 이게 다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주식이 아닙니다. NC가 제일 먼저 예전에 상장을 했고, 펄어비스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는 다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던 기업인데, 이 회사들 시총이 다들 커요. NC가 대략 한 12조 정도 되고요. 크래프톤이 24조. 대략입니다. 12조, 24조, 아마 6조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거든요. 자, 크래프톤의 절반이 NC고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크래프톤의 절반이 NC고, NC의 절반이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예요. 이쪽에 어떤 사실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급적으로는 롱숏이 붙는 게 아닌가. 어떤 말씀이냐면, 최근에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블레이드 앤 소울 2 게임을 지난주에 이제 신작을 냈는데, 신작을 내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사실 추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게임 나오기 전에 83만원대 있었던 주식이 지금 63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퍼센테이지 따지면 30% 될 것 같아요. 단 3일 만에 신작을 내자마자 지금 급락을 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저는 롱숏이 붙어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롱숏이란 건 뭐냐면, 같은 섹터에서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매수, 나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매도.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이 섹터를 사자, 이 섹터를 팔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2차 전지가 좋아질 것 같다,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을 사는 건데, 이 롱숏은 뭐냐면 섹터를 사는 게 아니라 섹터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사고 나쁜 건 판다라는 개념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용도, 트레이딩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런 게 저는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어찌됐든 NC소프트에 지금 악재가 붙었고, 원래 게임의 1위는 NC소프트의 리니지였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죠.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으로 바뀌었죠. 그 상황에서 NC소프트가 신작을 냈는데 신작이 좀 반응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는 급락을 하고요. 자,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금요일은 하루 조정이 있었지만 이제 목요일날 14%까지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펄어비스는 오히려 지금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상승 중인데, 펄어비스는 뭐죠? 지금 신작이 나온 건 아닌데, 도깨비라는 신작, 또 요즘 시장이 좋아하는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트레일러를 공개를 했어요. 사전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감이 붙은 거죠. 사실 이제 게임 업종은 결국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가장 큰 건데, 펄어비스는 지금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펄어비스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가고, 카카오게임즈로도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크래프톤 한번 봐볼까요? 크래프톤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했지만, 배틀그라운드가 원래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은 텐센트랑
계약을 맺어서 텐센트가 만들었는데 중국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디메리트를 크래프톤이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라는 이제 신작을 발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는 크래프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게임입니다. 즉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받고 있고, 역시 NC소프트가 꺾어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찌됐든 NC소프트 숏,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의 롱이 붙어있고, 그 중에서도 각각은 조금 달라요.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펄어비스는 도깨비, 그쵸? 크래프톤은 뉴스테이트인데, 일단 도깨비의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 분위기예요, 메타버스 게임에. 그리고 오딘은 사실 이미 나와 있는 게임이죠.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미 NC소프트의 리니지를 꺾은 그 게임이고, 뉴스테이트는 곧 발매가 될 게임이고요. 가장 센 건 펄어비스, 그 다음 크래프톤, 그 다음 카카오게임즈. 어떤 순위냐면요, 기대감이 더 많을 수 있는, 도깨비는 사실 나오려면 좀 시간이 남았거든요. 가장 좀 시간이 더 걸려서 나올 겁니다. 이런 쪽에 더 모멘텀이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쪽에 지금 조금 더 어떤 롱숏 개념의 수급이 붙어있는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NC소프트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 예.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어떤 좀 좋지 않은 평가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제 혹자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많이 빠지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NC소프트의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와서 팔기에는 사실 좀 늦었어요. 이게 들고 있는 사람과 새로 사는 사람의 입장은 다른 건데, 새로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64만원이죠. 64만원 정도 하는데, 60만원 언더에서는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가격대가 60만원 언더 구간, 즉 오자가 보이면 이 종목은 뭐 말 그대로 편안한 중기적인 저점 매수도 좀 가능한 자리까지 나오지 않을까. 월봉상, 주봉상 제가 볼 때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64만원, 뭐 3일 동안 30%가 빠졌다,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근데 그 많이 빠진 거라는 논리는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 시장에 얘기가 나왔었고요. 처음 하락하기 시작했던 목요일에도 너무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 당시에 15%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저점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그때도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더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드리면 NC소프트의 중장기적인 매수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소위 롱숏 개념의 수급이 이 해당 게임 섹터에 붙어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펄어비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이러한 신작 모멘텀, 그리고 반사적인 수혜를 거둘 수 있는 업체들의 수급이 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아직은 나올 출시일이 아직은 멀었다 보니까 기대감을 제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도깨비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발표를 한 펄어비스가 가장 현재로서는 세지만, 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게임즈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담으로는 이제 게임 4개 회사 중에 어떤 회사를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을 들고 봤을 때 더 좋아질 것 같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시총이 좀 작은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를 좋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도 이 시총이 되기 전까지는, 예전에는 굉장히 시총이 작았고요.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게임 업종은 결국 빅히트 치는 게임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회사 자체가 바뀌게 돼요. 어마어마한 시총을 갖게 되고, 사실 크래프톤도 이게 24조 맞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24조 3,500억이네요. 24조 3,500억. NC소프트가 좀 잘못했네. NC소프트가 14조입니다. 예, 조금 12조가 아니라 14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6조죠. 그리고 펄어비스는 아마 오늘 올라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6조 6천억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6조 뭐 1천억, 6조 뭐 한 6천억까지 이렇게 지금 시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막말로 펄어비스도 이제 도깨비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검은 사막으로 출발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검은 사막의 후속작인 붉은 사막까지 해서 펄어비스도 그 게임들이 현재의 오딘, 과거의 리니지처럼 히트를 치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14조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딘의 흥행을 끌고만 갈 수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 밑단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를 보셔야 된다라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랐죠. 좀 눌려주는 과정을 기다리시는 게 현명하겠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게임 업종에 속해 있는 대형 4사에 대한 그러한 시각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좀 중구난방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황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간략히 점검 드리고 추가적인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강한 건설 섹터, 철강 섹터, 더 넓게는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시각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게임 4사에 대한 그러한 시각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유튜브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유익한 그러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